안녕하세요. 포트트릭입니다. 다가오는 골대녀 월드클래스와 구척장신의 경기 예고편이 발표되었습니다. 월드클래스의 경우 바로 직전 경기에서 원더우먼에게 참패를 당했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생각 외의 대패라서 어떻게 팀 분위기를 수습했을지 궁금한데요. 그날 월클의 충격이 정말 커 보였거든요. 특히 김병지 감독의 고민이 컸을 거라 생각되는데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최악의 모습이었죠.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도 아마 감독의 능력이겠죠. 구척장신의 경우 이영표 감독이 선임되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가장 궁금한 점들이 바로 이영표 감독의 전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앞선 한일전에서 국가대표를 맡았던 이영표는 여러 가지 논란과 의문이 있었음에도 일단은 리벤지 매치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죠. 객관적으로 한국팀보다 한 수위라고 평가받던 일본 팀에게 이긴 이유 중 한 가지는 상대에 대한 맞춤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전술의 힘을 확인한 이영표 감독은 아마도 구척장신에도 비슷하게 자신의 전술적 컬러를 입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 예고 영상에서 보여진 이영표 감독 전술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 경기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표 감독 전술의 첫 번째 특징은 강력한 피지컬을 지닌 두 명의 센터백을 놓고 수비에 중점을 둔 전술을 쓴다는 점인데요. 국가대표팀에서는 박지한과 박하얀 두 선수를 수비수로 기용했죠. 아시다시피 이 두 선수의 특징은 신장이 크고 체격이 좋은, 한마디로 피지컬이 우수하다는 점인데요. 상대팀이 공격을 해왔을 때 이 피지컬이 좋은 두 수비수가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며 밀어내는 전술을 사용하죠. 실제로 지난 원더우먼과 월클 경기에서 월드클래스를 혼자서 양민학살하던 축신 마시마를 한일전에서는 박하얀이 완전히 봉쇄해버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두 골을 터뜨린 마시마유는 정말 괴물이긴 합니다. 또한 박지한도 자신의 피지컬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벌여준 덕분에 상대적으로 피지컬이 좋지 않은 일본팀 공격수인 마시마와 사오리가 엄청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영표 감독은 구척장신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수비수의 이혜정과 김진경을 배치시켰습니다. 김진경이 173cm, 이혜정은 골대녀 전체로 따져도 가장 최장신인 183cm로서 이미 신장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있죠. 두 선수 다 몸싸움을 즐겨하기 때문에 이영표 감독의 취향에도 딱입니다. 김진경은 강력한 오른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지한이 했던 역할을 똑같이 주문받아서 또 강력한 바주카포를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몸싸움에 강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영표 감독의 전술적 특징 두 번째는 골키퍼를 이용한 빌드업입니다. 국가대표팀에서 허경희를 골키퍼로 세우고 공격 시 전진을 시켜서 수적 우위를 확보했죠. 골키퍼가 나와서 필드 플레이어가 5명이 되니 일본 팀도 꽤 당황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전술의 장점은 말씀드렸듯 필드 플레이어 4명이서 해야 하는 빌드업 작업을 골키퍼까지 5명이서 하게 되니 그만큼 공간 싸움에서 유리해지고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죠. 한 명씩 선수를 막더라도 결국 한 명이 비게 되니 그만큼 빈틈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 비해 단점도 있는데요. 골키퍼가 볼을 몰고 빌드업을 시도하다 전방에 있는 상대 공격수에게 끊기거나 뺏기기라도 하면 그대로 골을 헌납할 수도 있는 큰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한일전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몇 번 나왔고 결국 실점까지 이어졌었는데요. 얼마나 안전하게 빌드업을 구사할 수 있느냐가 이 전술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골키퍼가 발밑이 좋아야 하고 킥이나 판단력도 뛰어나야 하죠. 그런 점에서 허경희가 골키퍼였을 때 이 전술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운일까요? 구척장신에는 바로 허경희 선수가 있습니다. 즉 국가대표팀에서 했던 전술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유용한 전술인 만큼 반대로 위험하다는 점도 이영표 감독은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월드클래스 투톱은 발빠른 나티와 사오리, 투톱이 존재하기에 실수는 용납이 안 되죠. 때문에 구척장신이 허경희를 활용한 빌드업, 전술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볼을 갖지 않은 다른 선수들이 패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잘 확보해 움직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표 감독 전술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맨마킹 전략입니다. 국가대표팀에서 심으뜸으로 하여금 요코야마를 박하얀으로 하여금 마시마를 맨마킹해서 철저하게 봉쇄하라고 지시했죠.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서 수비했지만 일본 팀의 이요코야마와 마시마는 그것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긴 했는데요. 근데 사실 월드클래스에는 저 정도의 소위 말하는 크랙급의 선수는 없다고 보여져서 맨마킹을 할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고편에서는 이혜정으로 하여금 상대 공격수인 나티를 맨마킹 붙이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이혜정은 농구선수 출신으로 맨마킹에 대한 이해력이 누구보다 높고 또한 몸싸움도 굉장히 즐겨하는 선수입니다. 피지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월드클래스 선수 명단을 살펴보았을 때 그래도 가장 플레이메이커 기질이 있는 선수가 바로 나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굳이 나티에게 1대1 맨마킹까지 해야 할까라는 점에서는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기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월드클래스는 골키퍼의 캐시, 수비에는 엘로디,
카라인, 공격에 나티와 사오리가 나온 것 같고요. 구척 장신은 골키퍼의 허경희, 수비의 이혜정, 김진경, 공격의 차설인 이현이 이렇게로 보입니다. 월드클래스는 일단 저번 경기 패배에 후유증을 얼마나 잘 극복했는지가 이번 경기 승패의 영향을 많이 좌우할 것 같고요. 역시 공격에 비해 수비가 좀 약한 듯 보입니다. 구척의 이현이를 견제하면서 최대한 슈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어쨌든 구척 장신에 비해 피지컬에는 많이 밀리지만 조금이라도 나이가 젊고 스피드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살릴 수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척은 반대로 수비에 비해 공격이 조금은 부실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결국 이현이에게 볼을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견제도 많이 들어올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트피스 전술을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요. 구척 장신은 유니폼도 그렇고 피지컬로만 보면 전차 군단 독일을 연상케 합니다. 과거 비오프, 클로제 등 헤딩 머신들이 많았던 독일인데 구척도 키 큰 이혜정을 이용해 세트피스 헤딩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죠. 예전 액션니스타 시절 이혜정이 헤딩골을 넣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잘 안 풀린다면 이영표 감독은 허경희를 공격수로 투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보 골키퍼로 진정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가능한 전략입니다. 과연 국가대표팀에서 먹혔던 이영표 감독 전술이 구척 장신에서도 유효할지, 또 월드클래스는 다시 전 시즌 우승팀이라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네요. 월클에서 득점왕과 우승도 했던 사오리가 최근 연패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조금 마음이 찡하긴 한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좋은 활약을 펼쳐서 다시 활짝 웃는 사오리 선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본방 후 경기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